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다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프린트 받으셔서 저번 주 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다 옆에 해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투자 파트에 안 나간 파트가 화폐시장 가치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는 나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전체로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서부터 갑니다.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셨다면 해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저번에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합니까? 무조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죠?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해요? 자, 우리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호하죠. 그죠?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변동 대신에 고정이 아니라 고정금리 대신에 변동 선호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시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요구 수준이 기대보다 크다면, 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 요구가 크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죠. 그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해요. 그죠? 그럼 반대로 제가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한다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랬어요. 상승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나왔었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거를 다시 정리하시는데 기출 문제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상승한다고 하시고, 4번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 조정 할인율 기억하시죠? 그죠? 그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입니다. 그죠? 할인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전가였어요? 위험의 회피였어요? 회피죠. 그죠? 또 틀렸었고. 그 다음에, 자, 6번을 가시면 부동산 투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낮춰집니까? 높입니까? 높이죠. 그죠? 이것도 틀렸고요. 자, 7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에서 위험 관리 방안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요구 수익률은 하향 조정해야 됩니까? 상향 조정해야 됩니까? 상향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상향 조정하는 게 맞아요. 그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은 더 할인율은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죠?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겠죠. 그죠? 바뀌었죠. 투자안에 채택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9번을 보시면 이 해설을 보시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진에다 예상 인플레를 더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위험률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요구 수익률도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똑같이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하락한다고 작년에 틀었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투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거 맞는데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죠. 그죠? 체계적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까? 비체계적. 그래서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26개 또 뭐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11번을 보시면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죠. 그죠? 그럼 다른 방향이면 자,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었습니까? 마이너스 음의 값이었습니까? 음의 값이죠. 그래서 음의 값을 가지며 자,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그럼 음의 값을 가지면 위험 분산 효과는 우리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라고 바꿔주십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으니까 해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오늘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따 하고 나서 문제 풀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화폐 시장 가치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역수인 건 저당 상수가 아니라 이따 감책 계수라고 배우실 겁니다. 이따 배울 거고요. 체크만 해놓으세요. 감책 계수. 감책 계수라는 게 맞고요. 우리가 저당 상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해 시장가치에서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미출적 모으기 위해서 월말 불입해야 한 적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전 이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니까 이건 일단 이 3억에다가 감채김계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감채김계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따 제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번에 했었죠, 그죠?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피스 빌딩 현금 흐름에서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유영순 기억하시죠, 그죠? 유영순 부세 형세. 그러면 우리가 이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요.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이 됐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90원에서 10원을 빼면 80원이기 때문에 위액이 큽니다, 그죠? 근데 반드시 큰 게 아니라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동일할 수 없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있겠죠. 해설을 보시면 총 투자를 전액 지분으로 투자했으면 소득 현금 흐름상 부채 서비스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염리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16번에 저번에 제가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건 공부 감소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작년 문제인데 이것도 이따가 이 강의를 할 거니까 그냥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현금 수지라는 것은 현금의 흐름을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거는 투자 기간 또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충분히 반영을 했죠, 그죠?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우리가 저번 시간 안 했지만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순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우선순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따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순위보다는 순영가가 더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9번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오늘 할 게 순영가와 내부순위법을 고려해요.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건 화폐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 비율 분석에서 부채 감당률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액 능력이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1보다 커야지만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 21번에 가시면 순소득 순수법 밑줄 쳐보세요. 이게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값이 크다는 것은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저번 주 했으니까 다시 보신다면 총소득 승수법입니다. 총소득 승수. 그래서 총소득 승수는 일단 총과 순까지 조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물어본 거로 나눠요, 그죠? 그럼 세 전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본 걸로 나누기 때문에 간단해요. 총소득 승수니까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안 했던 게 12, 13, 14, 그 다음에 17, 18, 19는 오늘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 거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일단 진도를 나가고 또 문제 풀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요. 자, 오늘 저번에 안 했던 파트로 가죠. 일단 361페이지로 가보세요. 투자 파트 361. 361페이지로 가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과정과 3, 4월 달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죠? 3, 4월 달 약간 심한 과정이에요. 지금 1, 2월 달 과정은 기초적인 것만 이제 알아두시는데, 일단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한 다음에 6가지의 개수와 그 다음에 역수와 그 다음에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아까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36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 자, 그래서 지금 돈 100만 원을 1년 후 연 10%로 따진다면 110만 원이 됩니다. 110만 원.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을 현재 가치라고 하고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래요. 현가. 그 다음에 미래 가치죠. 그죠? 이건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오늘 아직 배우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프린트해서 아까 못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서 좀 복습을 할 텐데요. 자, 이제 요거를 프레젠트 밸류. 자, 이걸 퓨처 밸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현재 가치로 바꿨어요. 미래 가치로 바꿨어요. 미래 가치.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요가 붙죠? 할증이죠. 그죠? 할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할인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그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연 10%가 할인율이 됩니다. 할인율. 근데 아까 10%는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는 수가 1.1을 곱해준 게 개수예요. 6가지 개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연금하고 일시불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일시불은 한 번만 지급되는 거고 연금은 여러 번 지급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이는데요. 지금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연 10% 이자로 따진다. 그럼 11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근데 곱하는 수가 1.1이라는 것을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입니다.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 1 플러스 0.1에 1년이니까 1승이 됩니다. 여러분 왜 복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리가 아니라 복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시 또 우리가 1.1을 곱해서 또 복리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10%가 2년 있다가 하면은 100만 원에다가 우리가 1.1을 곱하는 게 아니라 110만 원에다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단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으로 가요. 그 복리 계산의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 1년이면 1승이고 2년이면 2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 현재 가치로 이제 바꿔야겠죠. 현재 가치 계수가 만들어져요. 현재 가치 계수가.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 100만 원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1.1이 넘어가니까 이제 곱해줍니까? 나눠줍니까?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1.1로 나눠줘요. 자, 이걸 표현한다면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하는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면 미래 가치로 바꿨나요? 당연히 현재 가치로 바꿨나요? 현재 가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됩니다.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요걸 이제 표현한다면 저랑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수. 그래서 얘가 만약에 5면은 1이 생략이 됐죠.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니까 곱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1, 2월달 과정은 요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식만. 그래서 제가 적어본다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입니다.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자, 미래가치에 대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 자,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입니다. 현재가치.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봅니다.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자, 재와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역수라는 게 중요해요. 역수관계에 있다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따 체크해 드리고요. 근데 연금이라는 게 좀 힘듭니다. 연금은 한 번이에요. 연금은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서울시청에서 근무합니다. 그럼 보통 공무원들은 퇴직금 탑니까? 연금 탑니까? 연금 타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입니다. 1,000만 원씩은 연금이고 3년 후에 받겠대요. 10%로 적립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당연히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그죠? 그때 곱해주는 수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예요. 가치 계수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러면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 곱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계수 곱하겠어요. 내가 계수 곱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칙 계수가 있습니다. 아까 OX 문제 나왔던 감칙 계수는 자, 우리가 이제 왜 그 적금 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적금을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아까 프린트 문제가 1억을 모으기 위해 만들기 위합니다. 그럼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야 되죠. 그래서 분립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적금액은 알고 있고 적금액은 1억이다 알고 있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미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요 금액 매기간 연금 불이백을 구합니다. 그때 쓰는 계수가 감칙 계수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역수 관계인데 자, 왜 역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1,000만 원을 알고 있는데 3년 있다 얼마 탈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3년 있다 얼마 탈지는 아는데 얼마씩 불입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역수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갑돌이와 을돌이가 같이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는데 갑돌이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금 탔습니까? 3년 후에 탔습니까? 탔죠. 근데 얘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금액을 땡겨서 받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가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연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라는 연금을 알고요.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갑돌이가 그 격리가로 가게 되면 그 격리가 가지고니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죠?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저당상수를 제일 추천합니다. 저당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학교론에서는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은 뭐하고 뭘 더한 겁니까? 원금하고 이자. 그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 그래서 융자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1억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두 가지가 역수인데, 자, 간단하게 본다면 저당상수는 만약에 10년 동안 상환을 한다. 그러면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매번 받습니다. 연금에 대한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10년 동안 1억을 빌려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걸 구하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그 원리금을 땡겨서 갚습니다. 한꺼번에. 그죠? 그럼 다시 땡기니까 1억이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가 역수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좋습니다. 어디에든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필기를 해보면 이따가 읽으면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원 그냥 나옵니다. 1원. 그래서 그냥 금액 일시불이 됩니다. 그죠? 일시불이 되고. 그렇지 않고 매년 1원씩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매번 갚아 나가니까 이건 연금이 되겠죠. 그죠? 연금이라고 했다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년 후라는 게 나옵니다. N년 후는 미래 가치니까 내가계수를 이용합니다. 내가계수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뒤에 표현이 현재 일시불로 할인해서 환원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1, 6월달은 제가 해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보시고 공식은 이 두 가지만 이번 과정에 가져가세요. 이 네 가지 공식은 제가 다음에 3, 4월달에 야매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면 자, 지금 여기는 미래가치가 있는데 얘는 미래가치라는 글씨가 안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얘도 현재가치가 있는데 여기도 현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야매를 가기 전에 이론부터 가는데 감침계수는 1억을 빌렸나요?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건가요? 그럼 현재가치예요?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까? 빌려서 갚아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야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감채기금 미음. 그럼 감채기금 미음이 들어갔죠. 그죠? 현재가치입니까? 미래가치입니까? 미래가치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가치는 이응이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저당상수. 그럼 미래가치입니까? 이건 현재가치입니까? 현재가치죠. 그래서 요걸 역수관계 나오면 얘는 미음이 들어가니까 미래가치죠. 그죠? 현금 미래가치 역수고 저당상수는 이응이 들어가니까 현재가치다 역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은 일단 제가 천천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363페이지로 가서 제가 하라는 대로 탁탁 동그라미 쳐보세요. 363 갑니다. 자, 미래가치 대가 일시불의 미래가치는요. 펜 들어보세요. 개념에 가시면 1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을은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을 거기 보시면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내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하는 거구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확인 예제에 갑니다. 확인 예제에 가시면 현재 동그라미, 현재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재하고 그냥 금액만 나오면 이건 일시불입니다. 일시불이고 5년 후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5년 후.
요거는 칠판을 보세요. N년 후는 현가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 아, 이건 일시불의 내가구나. 그러면 일시불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아까 여기 보시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는 자, 개념에 매년 1원씩 박스칩니다. 자, 매년 1원씩은 자, 일로 와보세요. 화면 옵니다. 자, 매년 1원씩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이죠. 아, 이건 연금 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맨 끝에 N년 후라는 단어 있나요? 자, N년 후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N년은 현가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죠. 아, 그러면 이건 연금의 내가 계수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잡아내십니다. 그 다음 확인 예제 갑니다. 확인 예제 가시면 매년 1,000만 원씩 박스 치십시오. 아, 연금이구나. 그 다음에 5년 후 박스 치십시오. 아, 내가구나. 그럼 연금의 내가 계수다. 이건 1,000만 원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를 곱하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넘겨보세요. 감침 계수 갑니다. 자, 감침 계수는 작년에 나왔고 이따 문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게 있죠. 자, 빌렸나요?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만들기 위해서 매년 단위로 적립불입한다는 게 나왔죠. 요거는 감침 계수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현재 가치로 갑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념에 가시면 할인율 동그라미 치십시오. 할인. 아, 이거 할인은 현가구나. 현가. 그 다음에 N년 후에 1원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원이. 아, 1원이는 요건 일시불이구나. 아, 요거 일시불의 현가구나. 이렇게 해서 맞춰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금의 현가가 나옵니다. 개념 갑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매년 1원씩 박스 쳐보십시오. 자, 매년 1원씩은 일시불입니까? 여러분 연금입니까? 연금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환원 할인 박스 치십시오. 환원 할인. 자, 칠판 보세요. 환원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입니까? 현가입니까? 현가죠.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뭐의 현가입니까? 연금의 현가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예제부터 한번 보시고요. 넘깁니다. 자, 강력하게 밉니다. 페이지 367페이지 가시면 저당상수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저당상수. 이따가 금융 파트 가는데 저당상수가 계속 여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당상수 개념 보십시오. 개념 보시면은 원리금 동그라미.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그럼 무조건 저당상수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원금과 예자 합계 원리금이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에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아서 원금과 예자를 갚아나간다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 찍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염리 체크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프린트물. 그래서 아까 물론 뭐 첫 번째 시간에 풀었지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풀었던 12번을 다시 봅니다. 화폐의 시한가치의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는 미래가치죠. 오늘 대답해 주십시오. 그죠? 그럼 저당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감침계수가 들어가야 돼요? 감침계수. 저당수가 아니에요. 감침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계산입니다. 자, 따라보세요. 감채기금 미음. 그럼 감채기금은 미래가치죠. 그죠? 저당상수는 현재가치야. 느낌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암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번. 화폐의 시한가치의 연금의 미래가치와 역수인 게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는 저당상수입니까? 감침계수입니까? 감침계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14번 별표. 작년 문제입니다. 자, 박스 쳐보세요. 5년 후에 주택급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을 그냥입니까?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자, 여러분들 모으기 위한 것은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매년 분립할 때 적금액을 구한다. 무슨 계수를 써주셔야 돼요? 감침계수를 3억에다 곱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 정도만. 그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는 분이나
동영상을 들으는 것이나 이 화폐 시장 가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 12, 13, 14 정도만 풀 수 있는 능력만 지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적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세히 보세요. 14번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14번 나왔다? 아, 내가 자신감을 갖자. 맞힐 수 있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시불끼리는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죠. 그래서 일시불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계수와 현재가치계수가 역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연금끼리는 역수입니까? 역수가 아닙니까? 아니죠. 노려요. 그죠? 얘와 얘 역수, 얘와 얘 역수죠. 그죠?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감채, 기금, 미음. 현재가치예요?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죠. 아까 노렸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와 역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겠습니까? 미래가치겠습니까? 미래가치겠고. 자, 따라보세요. 저당 상수 이응. 현재가치죠.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요. 현재가치죠. 그럼 얘는 연금의 현재가치 역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기출 풀었을 때 1억을 만들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적립하는 건 감책임계수예요, 저당상수예요. 감책임계수고 1억을 빌려서 원리금을 구할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구하는 건 무슨 상수죠? 저당상수.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박스 치라 그럴 때 그냥 현재 1원 나오면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매년 1원씩 나오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뒷파트가 N년 후 나왔어요. N년 후. 그럼 현가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이 현재 할인 환호는 내가야 현가야. 현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공식은 요 두 가지만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신 다음에 요 네 가지는 제가 다음 과정에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하세요. 프린트만.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가시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3개. 3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가정일을 처음 드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하나를 치는 것은 거의 기출에 나오는 거고요. 2개는 자주 나오는 거고 3개 치시는 건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저를 믿으시면 출제원이 한 문제 정도는 배제를 시켜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아까 할인은 무슨 가치로 갖고 왔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그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왔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또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캐시프로 분석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제가 하라는 것만 또 하고 아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돌려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갖고 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갖고 갑니다. 자, 내가 1억을 투자한 것은 아까 현재 가치가 줄여서 현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1억 2천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낸 거는 확실한데 1년 후에 1억 2천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자,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불확실하니까 그냥입니까? 위험이 따릅니까? 따르죠.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할인해야 되죠. 그죠? 그건 할인은 무슨 가치로 갖고 오는 거고요. 내가를 현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현가로 고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화폐 시장 가치.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 할인은 뭐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를 현가로.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현금 수지는 현금 흐름을 분석합니다. 그럼 내가 나간 게 유출이고 들어온 게 유입이에요.
그러면 유출이 커야 돼요? 당연히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두 가지 지표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함입니다. 그 다음에 유출이 있습니다. 현금 유출은 그냥 그 자체가 현재 가치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냥 현금 유출의 그냥 현가 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출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이게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유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사면은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시세 차익도 있어요. 운영만 있어요. 처분도 있죠. 그죠? 운영 처분을 다 따집니다.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 소득. 어림세법은 그냥 자본회수 기간이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매년 똑같다고 봤는데 소득이 매년 똑같은가요?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은 우리가 세후라는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세후로 따집니다. 세후, 현금 수지와 처분의 세후 지분 복귀 이거를 할인합니다. 1년 후 소득이다. 아까 요거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나눠요.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죠. 그죠? 요 R이 할인율입니다. 무슨 율이다? 할인율. 자, 할인율은요. 계속 제가 얘기할 겁니다. 무슨 가치를 갖고 오는 겁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거기 보시면은 3번 갑니다. 3번에다 별표.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지출의 것을 현재 가치로 그냥 했어요. 할인을 했어요. 할인이죠. 그죠? 할인 동그라미 치시고 현재 가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제 순영가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우리가 보겠는데 자, 순영가라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영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하고요. 수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빼요. 현금 유출의 현가. 그럼 그냥 가볍게 볼게요. 300원에서 100원 빼면은 2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금액입니다. 그럼 200원이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나한테 200원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항상 기준이라는 거 같을 때를 기준합니다. 300원에서 300원 빼면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뭐보다 커야 된다? 0. 그래서 0보다 커나 할 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갖고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들어볼게요. 자, 순현재 가치, 순영가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합해서 현금 유치 현재 가치를 그냥입니까? 공제했습니까? 그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따지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유출은 초기에 지분 투자액으로 해요. 나중에 좀 해드리겠고 아까 운영의 세후 현금 수지 매각의 세후 지분 복귀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넘기세요. 자, 그러면 특징으로 갑니다. 특징으로 가시면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사전에 결정돼야 됩니다. 그 할인율이 최소한 밑줄 쳐보세요. 최소한 얻게 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영가의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현가화시킬 때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가져가세요.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체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 디귿번 봅니다. 제가 아까 순현가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0이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치 현재 가치를 공제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요구 수익률, 기회비용을 충족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을 극대화시켜 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자, 투자의 실행 여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가 순효과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0. 0보다 작으면 기억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우선순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순효과가 가장 큰 거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상호 배타적이 좌측에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순효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선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되어 있죠. 우선순위가 제일 큰 거 선택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독립적으로 봤을 때 단일 투자. 자, A, B, C를 봤을 때 마이너스 100원이면 기각하고 마이너스 200원 기각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플러스 100원이니까 0보다 크니까 선택하고 플러스 200원이면 선택하겠죠. 그래서 독립적이나 단일 투자 하나를 봤을 때는요. 자, 무조건 순효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끄집어내는 게 독립적인 투자한 단일 투자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뵀던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 배타적은 이 둘 중에서 큰 거 선택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D를 선택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내부 순일법은 이따 해드리고 있고 먼저 넘겨보세요.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373으로 가시면 373에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부터 갈게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자, 지금 순효과는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큰 거였어요. 금액을 갖고 따지는데 수익성 지수는 뭐냐면 자, 이게 PI입니다. 수익성 지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수는 항상 분수가 나오고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항상 앞에 게 올라가는데 수익이 올라가서 유입이 중요해요. 우리 유입을 알고 싶죠.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분자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염리 접근해 볼게요. 자, 아까는 나눴나요? 염리 아까는 빼줬나요? 빼줘서 금액이 0보다 크면 투자했었죠.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건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염리한테 접근해 볼게요. 300원에서 100원을 나눠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유입된 게 내가 투자한 거의 3배라는 얘기예요. 3배. 그죠? 빼준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유입이 나한테 몇 배냐는 상대적인 수익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300원을 300원 나누면 1이에요. 분수는 1이 기준이거든요. 그죠? 제가 아까 순효과는 0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얘는 1로 기준합니다. 얼마로 기준한다? 1. 그래서 얘는 수익성 지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그래서 그거한테 선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이해 가시겠죠? 그죠? 갑니다. 자, 개념 갑니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 파란 색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을 말하며 자, 얘도요. 순효과법도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얘도 요구 수익률로 구합니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구하고요. 그다음 넘겨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넘깁니다. 자, 파란 색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 현금 유출 현재 가치보다 크다면 투자 타당성이 있으므로 수익성이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합니까? 1보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나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고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일 투자에서는 무조건 하나 투자했을 때는 그냥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 같은 거 투자 끄집어내고요. 상호 배타적에서 그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밑에 특징을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투자액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측정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주로 사용한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밑에 파란 색깔에
얘는 수년가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투자 분석의 적용 방법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없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A와 B를 봤을 때 수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그러면 500원에서 400원 빼도 100원이 나오고요. 300원에서 200원 빼도 100원이 나와서 순역가가 동일했을 때는 순역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수익성 지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적어야지만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핵심 다지기는 마지막 해드리겠고요. 넘겨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이 가장 어려워요. 넘겨볼게요. 페이지 371입니다. 371페이지로 가시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자체가 처음 접하신 분한테 가장 어려울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자, 천천히 접근해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자, 합니다. IRR인데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외우라는 제가 야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는 뭐냐면 내가 가라는 투자 대안을 투자하려는 자체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 거. 그래서 그러면 요게 내가 이제 갑돌이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근데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다른 대안. 그러면 다른 대안은 당연히 내부입니까? 당연히 외부입니까? 외부죠. 그죠? 내부가 더 커야 돼요. 이게 기대 수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외부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저랑 학교로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내기는 왜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기하자라는 게 자신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얘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죠? 얘가 좀 어려운 게 자, 다른 것들은 수년가는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크면 됐고요. 얘는 나눠서 유입이 나한테 1보다 크면 배수가 크면 투자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가지고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100원인데요. 1년 후에 120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요, 할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시죠? 그죠? 1년이 1승이니까 요 할인율이 나옵니다. 그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할인율의 내부 수익률이 당연히 20%가 되겠죠. 그죠? 계산하는 방식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근데 20만 갖고 투자해야 돼요. 요거를 가져와야 되죠. 그죠?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합니다. 작으면 기각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얘는 뭐와 뭐를 같게 하는 할인율입니까? 유입과 유출. 그죠? 그래서 할인율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구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겠죠. 그죠? 할게요. 걔는 갑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파란 글씨. 투자한의 현금 유입 현재 가치와 현금 유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특징 갑니다. 밑에. 특징 가시면 그럼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0이죠. 파란 색깔 밑에 갑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넘겨봅니다. 자, 중간에 박스 봅니다.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우선순위는 가장 큰 걸 선택합니다. 자, 위에 파란 색깔 갑니다. 자, 니은번. 자, 우리가 그 아래 분모의 R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즉 순효과를 통해서 투자 분석할 때는 사전에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근데 얘는요. 자체를 그냥 내부순위 자체를 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뱉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디귿번에 보시면 그럼 파란 색깔. 자, 순효과는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대한 보상이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기 때문에 유사 부동산만큼 이 기회비용만큼 항상 나와요. 수익이. 보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불을 불대화시키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위험 보상이 반영되지 못해요. 그럼 내부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투자안의 부가 극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시장상이 안 좋아서 또 재투자하게 되면 또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수익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안의 실행 여부의 파란 색깔. 그럼 내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그 투자는 채택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자, 밑에 좀 어렵지만은 박스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그 OX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효과는 현금 유배평가에서 현금 수익평가를 공제해서 그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한번 기억합니다. 할인율 발표. 할인율은 얘가 무슨 수익률이냐요? 요구 수익률이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현금 유배평가와 현금 유출평가를 같게 만듭니다. 순효과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부가 요보다 크면 투자하고 자금을 기획합니다. 자체 할인율이 내부수익인데 비고에다가 배포쳐 놔보세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나란히 프린트를 풀 겁니다.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쳐보세요. 일반적은 반드시가 아니라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효과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보세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수익률이 아니라 외부 유사한 부동산에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안전하게 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바깥의 외부입니까? 내 자체입니까? 자체죠, 그죠? 그러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익률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나빠지면 그것을 재투자한다는 건 좀 비합리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순효과법이 좀 항상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순효과가 항상 투자 판단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순효과는 요구순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 보상을 반영해서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내부는 그 위험 보상을 반영 못해요. 자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부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빨리 아까 나눴던 프린트를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프린트 갑니다. 자, 아까 프린트를 보여드렸던 게 18번, 17번 갑니다. 17번이 작년 문제예요. 별표 쳐놔보세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보수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는 반영하지 못합니까? 현금으로는 반영합니까? 하죠, 그죠? 현금 수지 갖고 따지니까 요게 나왔었어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18번 가시면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순효과와 내부 어느 방법으로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있죠. 프린트를 보세요. 자, 그 해설 프린트를 보시면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 내부보다는 순효과가 더 투자 중고로 선호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반드시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번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 순효과법과 내부수익률법은 고려합니다. 근데 회계적 이익률법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3, 4월 달에 가지만 요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금융 파트로 넘어가겠는데 자, 책 갈게요. 책 가시면 페이지 374입니다. 박스를 보세요. 밑에 박스에다 별표. 핵심 다지기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단일 투자 밑줄. 단일 투자는 뭐냐면 한 대안을 봤을 때요. 한 대안.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를 봤을 때 A가 순효과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큽니다. 내부가 0보다 커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순효과가 항상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항상 1보다 큽니다.
내부가 요거보다 커요. 항상 결과가.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내부와 요거가 같게 됩니다. 투자하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순효과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 1보다 작고요. 내부보다 요거가 커서 그걸 기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 그냥 하나의 대안을 봤을 땐 유익과 유출을 갖고 따졌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게요. 양면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내기는 왜요? 그죠? 그럼 내기가 크죠, 그죠? 그래서 내부가 요거보다 크다는 건 암기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요거는 항상 작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순효과는 0이고 수익성 지수는 1인데 이 수치가 바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좀 가겠는데, 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걸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심순애가 김준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이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개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재밌게 따라해보세요. 이수일과 심순영. 이수일과 심순영. 따라해보세요. 순영. 순영가는 뭐보다 뭘로 0이에요? 0. 수익성 지수는 1.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순효과는 0, 수익성수 1.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이렇게 해서 요걸 암기해 두세요.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금융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